안녕하세요. 길본 아카데미 TV 스터디 길본 아카데미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김명선입니다. 간단하게 2번 문제를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좌표 공간상에 구가 있고 이제 구의 방정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 있는 이제 완벽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알파라는 이제 평면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구와 평면이 만나게 되면 이제 교선이 생기는데 그 교선은 이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원 C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과 그 다음에 새로운 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2인 자, 이 구 위에 한 점 Q가 있어. 자, 이때 P점과 Q점 둘 다 이제 동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선분 PQ의 길이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점 A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 PQ와 PA 벡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구하고 원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통 구의 중심 또는 원의 중심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벡터에서는 이렇게 시점이 같은 벡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개가 나오면 중점 벡터를 생각하고 3개가 나오면 보통 무게중심 벡터를 생각하는 근데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는 고3 2등급 학생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때, 뭐 중3이라든지 중2 때 과정 내지 고1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수학 상에 보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있고, 자, 이 점이 이제 P라고 하고, 자, 그때 외부에 어떤 점 이제 A가 존재합니다. 자, 그때 이 A는 이제 정점이고요. P는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입니다. 자, 그때 P와 A의 중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이 저기 이제 구가 이제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만약 원이 이제 2개가 있다. 원이 2개가 있을 때 원의 중심을 각각 이제 C1과 C2라고 한다면 이때 원 위에 한 점이 각각 이제 P와 Q다 라고 했을 때 이 PQ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자,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요 중심하고 요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했을 때 자, 그때 정순희 팀장님 자, 어디가 될 때가 그 거리가 최소가 됩니까? 예, 요 안쪽에 있는 여기가 P와 Q가 될 때가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원이 있고 원 밖의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 이제 중심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외부에 점이 있을 때 자,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위에 이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P점이 있을 때 선분 P의 거리가 얼마가 최소냐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P가 될 때가 최소고요. 물론 뭐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이 반대쪽이 될 것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기하와 벡터다 보니까 저희가 그 평면 방정식과 직선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이제 내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평면 방정식이 만약 ax 플러스 by 플러스 자, cz 플러스 이제 d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이것의 법선 벡터가 ABC가 됩니다. 자, ABC가 되고요. 자, 그때 자, 이 평면 위에 어떤 한 점 이제 x1 자, 그리고 이제 y1, z1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자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때 이 수선의 발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뺐을 때 이 법선 벡터의 실수배가 되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H점은 x1 플러스 AT 자, 그리고 y1 플러스 BT 자, 그 다음에 z1 플러스 C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네 번째는 이제 구하고 이제 평면이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구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에 의해서 역시 자, 잘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이 생기고 최민글 선생님 자, 여기서 이제 구의 중심을 이제 C1이라 부르고 원의 중심을 C2라 부른다면 C1, C2는 이 빨간색 평면과 어떤 관계가 가지죠?
수직 관계 됩니다. 자, 수직 관계니까 이것도 이제 수선의 발하고 상관이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S1이나 이제 9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9도 뭐 정면에서 보면 원처럼 생길 겁니다. 자, 이때 자, S1이 이제 5, 5, 자, 그리고 이제 마사다. 자, 얘가 되고요. 이때 알파 평면이 자, 이렇게 자,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알파 평면은 EX 더하기 EY 더하기 Z. 자, 이것은 이제 25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9의 중심에서 알파 평면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긋자. 자, 긋게 된다면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원이 생기고요. 이 원의 중심이 바로 이 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자, D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알파 평면의 북선 벡터가 둘둘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2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D점은 당연히 이 평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게 됩니다. 대입하게 되면 자, 9t. 자, 그리고 정리하면 자, 20, 16이니까 자, 9가 됩니다. 자, 그럼 그 t가 있다. 자, t가 1이기 때문에 이 D점의 좌표가 나오거든요. 자, D점의 좌표는 7, 7, 마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점이 이제 구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자, PQ 벡터 더하기 PA 벡터. 자, 이것에 대해서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Q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V의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A점은 이제 고정점인데 사실은 이 두 개를 갖고 중점 벡터 하나로 바꾸는 게 좋거든요. 자, 그때 선분 QA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자, 이 벡터는 이 PM 벡터다라고 이제 한 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점의 자치를 구하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 N점의 자치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A점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마 14, 자, 그리고 4, 자, 그리고 마 2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9 위의 한 점, 자, Q를 ABC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이 Q점은 9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4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때 M의 자치를 X, Y, Z라고 두는 것은 이제 고등상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분 AQ의 중점 2분의 A-14. 자,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4. 자, 그리고 2분의 C-2. 자, 이것은 X, Y, Z다. 자, 이 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자, X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Y-2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은 1.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새로운 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 위의 한 점이 이제 M이 되거든요. 자, 구 위의 한 점이 M이 되니까 실제로 얘가 이제 원하는 것은 자, 이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제가 PM 벡터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 평면 위에서 일단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이 원C는 이미 값을 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해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 773. 자, 이게 이제 D점입니다. 자, 요 점이 773이 되고요. 자, 원이니까 당연히 77 마3. 77 마3이고요. 자, 원이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9가 여기가 이제 5가 됩니다. 5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점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4, 4, 자, 그리고 자, 1이 되니까 3이 되죠. 자,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은 이제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이제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M이라는 점이 9 위의 점입니다. 9 위의 점에서 이제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했듯이 9의 중심 또는 원의 중심, 사실은 9의 중심이랑 또 원의 중심 확장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대목은 자, 9의 중심이 자, 좀 전에 이제 마 7, 자, 그리고 2, 자, 그리고 마 1이다. 자, 여기 이제 9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물론 이것은 반지름은 1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세의 발, 자,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 수세의 발을 이제 H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를 구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X를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마7, 2S 마7. 자, 그리고 마찬가지 2S 풀 2. 자, 그리고 2S 마1.
자, 이것이 A점의 좌표가 되고요. 물론 이 평면이 알파 평면이기 때문에 ES 더하기 EY 더하기 Z에다 대입하게 되면 자, 9S.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정리하면 3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S는 4. 자, 4가 되고요. 이 4를 여기 이제 대입하게 되면 이제 H점의 좌표가 나오거든요. 8, 1. 자, 그리고 8, 10. 자, 그리고 8, 7. 자, 그래서 1, 10,7. 자, 이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이제 P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P가 있습니다. P가 있고 구 위에 어떤 한 점이 자, 여기가 이제 N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PM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되기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것이 아닐까. 이 D점과 그 다음에 이 구의 중심, 자, 이것을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연결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지고요. 이때 H점과 D점을 연결하면 다시 이렇게. 잠깐만요. H 맨 마지막에 Z좌표가 ES가 아니라 S 아니야? ES. ES. 그래서 밑에 맨 밑에 H에 7이 아니라 맨 밑에 3. 3. 예. 그림에서도 3. 자, 그래서 얘가 1, 13이 됩니다. 13이 되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자, 마7 2마일이고 그 다음에 1, 10, 자, 3입니다. 자, 이거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제 구할 수도 있거든요.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88, 64, 88, 64. 자, 그리고 4, 4, 16. 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제 144죠. 자, 따라서 이제 10이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7, 마 3하고 자, 1, 13. 자, 이것도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거리도 역시 동일하게 자, 36. 자, 그리고 339. 자, 66에 36. 자, 계산해보니까 이제 9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9다.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M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가 돼야 되고. 자, 그럼 이때가 이제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되게 됩니다. 자, 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때 이제 거리를 구할 때,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M이 돼야지 실제로 이제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12가 되고 자, 얘가 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이제 4겠죠? 자, 4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구의 중심에서 이 P점까지 거리는 자, 13이 되겠죠. 자, 13이 되고 자, 따라서 성분 PM의 최소값은 13에다가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값이 이제 12가 됩니다. 12가 되고, 문제에서는 이제 2pm 벡터를 구하시오가 결과적으로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정답은 24가 정답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빈도로 따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일단 뭐 구와 구 사이에서 최소값이라든지 아니면 구와 평면 사이에서, 그리고 실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구가 아니고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까지 거리를 구할 때 수선의 발을 그어서 구하는, 그러니까 보통 한 2등급 내지 3등급 학생들은 어디서 좀 많이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만 여기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은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하 벡터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 조금 추가돼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복잡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구조는 좀 많이 봤던 형태다. 그래서 빈도 자체는 4.8 정도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하나는 이제 그렇게 복잡지 않거든요. 다만 이게 좀 뭉쳐 있어갖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난이도는 4.5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제 구와 구의 중심, 자, 이것을 연결해서 이제 최대기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는 보통 이제 3등급 형태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나오고요. 지금 얘같이 이제 평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이 나오는, 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요건 이제 보통 이제 2등급 학생들 수준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 있는데, 자, 이 평면 위에 각각 이제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 위에 어떤 동점, P점, 그러니까 Q점, 이것의 최대 치수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는데 그 수선의 발이 닿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예측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